요새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그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아유 마스크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 완연한 봄이 왔는데 이 마스크 통해서 바깥 공기 쐬야 하니까 그게 또 아쉽기도 하고요. 또 바깥에서 걸을 때 마스크 끼고 있으면 숨쉬기도 좀 어렵다 아닙니까? 이렇게 불편하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를 인자 실외에서는 벗을 수도 있게 된다 하는데 오늘 정확한 발표가 난다 하는데 기다려보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신규 확진자 수 뭐 이렇게 확 줄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43명, 확실히 많이 줄었네요. 일단 상황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날에 저희가 3,500명대니까 1,000명 이상 줄은 2,400명대입니다. 하지만 예.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령대는 80대 이상 12명, 70대와 60대 3명 1명에서 17명 중에 16명이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7명인데 이 중에서 80대 이상이 9명, 70대 4명, 60대 2명으로 역시 대부분의 환자가 60대 이상이고 일반 병상 가동률은 23%,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로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아니 이제 감소폭이 엄청나게 팍팍팍 하다가 지금은 좀 줄어드는 폭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또 조심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가 좀 공식으로 날 계획인데요.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도 확진자 수가 어쨌든 감소세를 이어지고 네네. 그리고 중증화 사망률이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야외에서 붐비지 않는 야외라는 규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결국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다. 그리고 감염병 등급도 하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러한 부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는 우리가 코로나 풍토병으로 하는 그런 준비를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실외라는 측면도 만약에 그 넓은 공원에서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지금도 사실은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은 약간 떨어져서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엄밀한 측면에서는 의무 해제라는 것은 꼭 써야 된다는 의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마스크 쓰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고령층의 분들은 반드시 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습관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요. 그래서 실외 마스크를 의무 해지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건 습관적으로 마스크는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라는 점은 꼭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벗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죠. 보면은 마스크 실외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끼고 다니겠다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 아무리 실외를 하더라도 모르는 분들하고 모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그런 것이 아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비중이 좀 높지 않아서 입국 전에 PCR 검사 지금 의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네. 불만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는 해제가 되는데 예. 당분간은 PCR 검사 후 입국 조치 이거는 좀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해외 입국자는 출국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그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해외 신종 변이, 제조합 변이 등의 바이러스가 결국은 해외를 유입해서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의 발생자가 훨씬 더 외보다 더 많은 상태라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는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PCR 검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1일차에 PCR, 6,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제도를 모두 다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꼭 발생률을 따져서 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네네. 계속 통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아마 꽤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일에서 40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내국인의 경우에 입국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확진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 다시 병원 기록 이런 것들을 대신 제출하면 이 음성 확인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걸렸다 나왔다 하는 거를.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전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성이 났는데도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실 그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특히나 해외 출국을 위해서 받으려면 지금 그 아예 무료가 아니고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 확진했다라는 거는 진단서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진단서 정도의 가격을 내고 하면 이게 좀 싸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쵸? 맞습니다. 오히려 비용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이 어디까지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접종 완료 아닙니까? 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현행 그대로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네. 코로나19 백신을 완료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입국 시 따로 격리하지 않고 대부분의 해외에서도 격리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3차를 다 완료한 분, 접종 완료한 분, 2차를 완료하고 난 뒤에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다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현재까지는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해외 출국자의 증가가 결국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확진이 될 경우에 방역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마 좀 낮추고 하는 제도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맞춰가면서 점점 단계를 낮춰가는 그런 스텝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네. 그 덴마크 경우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좀 접종률도 높고 신규 감염이 좀 감소가 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하고 가을에 이제 재유행을 할 것에 대비해서 가을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 4차 접종이라 뭐 이런 얘기가 그럼 뭐 가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뭐가 다를 것 같은데 덴마크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덴마크 같은 경우는 2차 접종률도 82%로 우리나라의 86%에 비해서 오히려 4%가 더 낮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 치명률도 한국이 오히려 덴마크보다 0.07% 오히려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덴마크와 달리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사망자와 위중증의 문제입니다. 지금 7일간 기준으로 사망 규모가 우리나라는 946명으로 아직 세계 7위 정도. 덴마크는 세계 29위 95명입니다. 위중 중도도 환자도 한국은 552명, 덴마크는 13명인데요. 아마 한국 인구가 덴마크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덴마크는 580만 명 좀 되는데요. 모든 것들을 감안해도 지금 현재 한국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퍼센트는 덴마크보다 현저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층의 4차 접종은 이루어져야지
이런 사망률과 위중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덴마크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자가 3차 접종자보다 사망률이 낮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고령층 4차 접종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방금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4차 접종률 증가 속도가 느리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 내야 되니까 접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꼭 접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접종한 분이 사망률이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분들은 주사하시는 분들도 확진이 됐던 분들은 석 달 이후 확진되지 않은 분들은 그 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접종하시 꼭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80대 이상의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접종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네. 그 풍토병화 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팬데믹이 벗어나 풍토병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확진을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명한 한성호 교수였습니다.